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영상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 저도 최근에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을 다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조금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다소 길어져서 파트 1, 2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우선 지금 영상 파트 1에서는 삼성 전고체 전지 셀 구조와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압력 공정, 수명 테스트 등의 핵심 결과와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동박의 문제점, 안전성,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전고체 배터리 올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SK와 LG와 비교해서 공장 증설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1회 충전 800km 이상,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매우 뛰어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실용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고체 전지 논문 중에는 이례적인 결과였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연구 내용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되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해당 논문을 리뷰하기 위해 최근에 다시 한번 정독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다시 보면서 방대하고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전고체 전지는 역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국내 학교나 연구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내용이 네이처 에너지에 2020년에 게재되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전고체는 음극을 실버 나노파티클과 카본의 복합재로 구성하였습니다. 파우치셀로 다양한 실험의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극 지전체는 알박이고요. 양극 활물질은 NCM 9번반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전고체 전지 연구 결과에서 NCM 9번반을 사용한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아제로다이트계인 LPSCl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고체 전해질입니다. 음극 쪽은 실버 나노파티클과 카본으로 구성된 복합재입니다. 그리고 음극 지천체는 서스를 사용했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연구에서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동박을 많이 썼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동박은 적합성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 없는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의 기술을 논문에 세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실용화를 코앞에 둔 연구 부문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 양극 활물질의 입자 사이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에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 스키메릭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 스키메릭 이미지를 보시면 양극 활물질을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 크기로 그려놨죠. 이것을 보면 양극 활물질을 큰 것과 작은 것을 믹싱하여 하이브리드화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 복합재 내에 있는 고체 전해질, 이것과 고체 전해질 층에 있는 입자 사이즈가 다릅니다. 양극 복합재 내에 있는 입자 사이즈는 상당히 작고 고체 전해질 층에 있는 부분은 비교적 큰 것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크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그림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양극 쪽의 고체 전해질은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가져갔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양극 복합재 안에는 고체 전해질 입자 사이즈와 양극 활물질의 입자 사이즈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자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고체 전해질이 양극 활물질 사이사이 빈 공간의 메꾸기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여러 논문으로 증명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체 전해질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면 단점도 있습니다. 해당 논문 내용 중에 그런 단점은 삼성의 방법에서는 괜찮다는 내용이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방법이 뭔지는 설명이 없고요. 어쨌든 이 이미지를 보면 전해질층의 입자 사이즈가 확실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극 쪽에는 활물질과 전해질의 입자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입자 사이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셀 구조에서 충전을 하면 양극 쪽의 리튬이온이 음극 쪽으로 내려와 서스와 실버 카본 복합재 층 사이에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전 중에 리튬이온이 이렇게 내려와 서스와 실버 카본 복합층 사이에 리튬 메탈 형태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리튬 메탈 배터리라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2019년쯤이었나요? 삼성이 일본에서 실버 나노파티클 없이 카본만으로 구성된 음극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카본층 밑에 리튬이 잘 쌓였다고 했습니다. 카본은 리튬 이온을 잘 통과시킬 수 있다는 연구 내용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러한 카본층
위로 이 부분에도 리튬이 많이 쌓이곤 하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리튬을 잘 보내어 증착시키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음극 실버 카본 복합제의 핵심은 리튬 덴드라이트를 막는 것입니다. 보통 액체 전해질보다 고체 전해질이 이론적으로 이러한 리튬 덴드라이트를 잘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고체 전지에서도 여전히 덴드라이트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덴드라이트가 기존의 액체 전해질에서는 분리막을 뚫고 양극까지 도달하면서 쇼트가 일어나 배터리 화재의 원인이 되죠. 이는 전고체 전지에서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전고체 전지에서는 화재의 우려는 굉장히 낮지만 이러한 덴드라이트가 뚫고 양극과 만나게 되면은 셀이 망가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D그래프와 같이 용량이 쭉쭉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덴드라이트를 앞서 보여준 실버 카본 복합제층이 막아주는 것이고 리튬 메탈의 원활한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우선 삼성 전고체 전지 셀 구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고 실버 카본층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 결과와 삼성 전고체 전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